일본 편을 자꾸 들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일본 편을 드는 것이 결코 아닌데 네. 결코 일본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선동을 막기 위해서 과학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표현은 성일종 그 정책위 의장 전에 정책위 의장 했던 분의 그 얘기입니다. 선동보다 과학이 이겨야 된다. 그 과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도 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왜 집권 여당이 이렇게 서툰가? 네. 국민 설득에. 왜 일본 정부를 대리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가령 일본이 처리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처리수라고 얘기를 해야만 우리가 과학에 그 복종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오염수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다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부 관계자나 여당도 그런 오염수라고 불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걸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도 처리수라고 부른다거나 오염 처리수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서 오염 처리수라고 부르는 순간에 중도층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국민의힘은 지금 일본 정부를 대리하고 있다.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난 그래서 참 정치적으로 너무 능숙하지 못하다. 너무 서툴다. 이래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오히려 감점을 당하는 오히려 거예요. 마이너스가 예. 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 참 이게 왜 이렇게 서툰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그래요. 오늘 또 지금 국무조정실장이 하필이면 그라시가 오기 바로 직전에 네네. 그라시가 할 말을 그대로 다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국민들이 보기엔 뭐라고 보겠느냐. 그걸 한국 정부에서도 그 일본의 오염수를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냈다. 이렇게 볼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을 대리하고 있다. 일본은 거꾸로 그 지금 한국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윤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자꾸 앞장서서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이게 정말 그 누가 이런 식의 결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국민을 설득하고 다음 총선까지 쭉 그 예 우리 그림을 그려봤을 때 참 머리석은 짓 하고 있다. 지금 총선이 이제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예. 무슨 짓 하고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하게 예. 됩니다. 제가 이 보수 농객으로서 이건 드리는 얘기입니다. 네네.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일단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질문 5개를 던졌어요. 또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 토론회 하자. 뭐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 움직임에 대해서 국제망신 자초하지 마라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도요. 네, 민주당 욕 좀 하겠습니다. 이게 IAEA가 유엔 기구예요. 네. IAEA 그 한때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까지 배출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IAEA가 적어도 원자력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성이 있고 대표성이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네. 인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유엔이 다른 기구에 맡기겠다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IAEA가 마치 일본의 엄청난 로비를 받고 뭐 심지어 그 뇌물을 받고 뭐 네.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이제 발언을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참 민주당도 이게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네. 적어도 이 IAEA 리포트를 보고 얘기를 할 때는 그 리포트에 나오는 걸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어떤 지적을 하는 건 괜찮은데 전문가 입장에서 네. 그게 아니라 리포트를 아직까지 받아보기도 전에 이것은 일본 정부의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버리는 그런 용역 보고서다 이런 식으로 폐만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상품을 보지도 않고 그 상품의 기능이 엉터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제1야당 공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바보 같은 짓이다. 적어도 리포트가 나오면 그 리포트를 보고 그 다음에 뭐 예컨대 여당과 정부에게 일본 정부가 하는 말은 이렇고 그다음 IAEA 리포트는 이런데 여기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건 분명히 로비를 받아서 한 것이다. 예. 이건 따지자.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대로 정리된 걸 가지고 협의를 해야지
무조건 보지도 않고 이것은 용역 보고서다는 식으로 폄하를 하고 심지어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네. 앵겨 붙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일본이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 그 총력전을 벌이는데 맞춰서 IAEA가 마치 그 일본이 협조하는 것처럼 그 아시아 지역에 특히 한국에 먼저 오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사실 그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당사자는 우리보다 미국이거든요. 네. 그 태평양으로 방류를 하니까 쭉 가서 미국에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또 이 문제는 크게 언급을 하지 않아요. 이 엄청난 태평양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 것밖에 되지 않는데, 그리고 이미 그 알프스를 통해서 그 걸러낼 것은 다 걸러내고 삼중수소 트리튬만 남아서 지금 흘러 들어온다는 건데 그 양도 이 자연에서 떨어지는 그 트리튬보다 훨씬 더 적다. 이것이 이제 과학적 네. 주장인데 예, 이 예. 과학을 미국은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바로 옆에 있는 그 연안 국가니까 불안하죠. 그렇죠. 예, 우리는 가까운 바다를 하나 두고 네. 거기서 오염수를 방류하니까 그것이 해를 빙 둘러서 뭐 4년 뒤에 온다는 말을 믿는 것보다는 당장 네. 그 물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 어민들이 불안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방류도 반대하고 네. 괴담도 반대한다. 우리 어민들은 예. 지금 펄쩍 뛸 일이에요. 네, 이 네. 괴담이 번져 나가는 순간에 수산물이 안 팔린단 말이에요. 직접적인 타격이 예, 있을 수 생계 있겠죠. 영향이 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방류도 반대를 하고 네. 괴담도 반대를 한다. 예. 이 얘기인데 그 심정을 정말 이해할 만합니다. 예. 저 어민들의- 역시 네. 저 역시 둘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민들의 심정과 이제 연관된 일정이 앞으로 좀 걱정스러운 것이 한일 정상회담이 리투아니아에서 이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구체적인 방류 계획 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어떤 압박에 대한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기시다 총리가 그 윤 대통령을 만나면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업소의 모양을 띠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또 압박의 모양도 띠겠죠. 그렇죠. 네. 그 전에 그 옛날에 아베 신조가 결국은 그 위안부 문제에서 출발한 갈등이 나중에 문재인 정부 와서 더 번져서 확대가 되어 버리니까 심지어 이 소부장을 막아버렸잖아요. 네. 이 반도체 소부장을 막아버리고 그 후유증으로 이 화이트 국가에서 다 삭제를 시켜버리고 아주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네. 일본 우익들은 이 혐한 자체가 플러스 요인이고 점수를 딴단 말이에요. 선거를 앞두고는 늘 그런 유혹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 한국 그 혐한하는 것을 내세우는 네. 그런 유혹을 늘 받는다. 그게 거의 한 5%의 지지도를 오락가락할 정도로 그 중요한 그 소재가 된다고 하니까 그걸 기시다 보면은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디까지 윤 대통령이 굽히고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은 할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이 일본의 방류를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태도는 보일 겁니다. 근데 윤 대통령 자체가 이런 괴담보다는 과학을 믿는 쪽이니까 나는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뭐 크게 그 갈등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그 한일 회담에서 새롭게 논의되는 것은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서 왜 NGC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그런 문제 같은 것이 광범위하게 더 논의되고 특히 그 이번에 그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네네. 앞으로 한일 무역에 대한 논의 그런 것이 좀 더 많이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보다는 네. 왜 그래? 이 문제는 사실 결론은 이미 대충 양 정부 간에 나 있는 것입니다. 네. 일본은 뭐 예. 강하게 밀어붙일 거고요. 이제 다만 하나 이런 게 예, 있어요. 예. 민주당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네. 이 법안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민주당의 존재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 이건데 그 순간에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법안이 만들어지면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도 또 지켜볼 문제입니다. 예. 다음 이야기는 민주당 혁신위 얘기입니다. 존재감이 없다,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회 없이 직진 혁신의 의지를 밝히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혁신위가 송영길 전 대표 또 이상민 의원 등의 실명 거론을 하면서
작심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위 움직임. 이 혁신위가 거의 2주 만에 이제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이 네. 나타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막상 그 정치인들 실명은 서복경이라는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김영주 국회 부의장 그 이제 일본 여행. 홋카이도 간다고 예. 이렇게 그 한 문자가 들통이 나가지고 사흘 만에 사과를 했던 그 김영주,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이 송영길 전 대표는 좀 적나라한 얘기를 했어요. 예? 검찰과의 싸움은 법정에서 해라. 네.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이재명 대표에게는 왜 못하는가요? 검찰과의 싸움을 법정에서 하지 왜 자꾸 네네. 당 최고위원회에서 당 예. 대표가 네. 그 뭐 검찰 국관이 검찰 뭐니 하고 자 검찰 얘기를 끄집어내느냐 하지 마라. 그 얘기를 왜 못합니까? 그 송영길 대표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과의 싸움은 법정에서 해라. 그리고 진짜 타깃으로 삼은 사람은 이상민 의원이겠죠. 네. 이상민 의원이 대표를 하는 반명 세력, 그게 타깃이겠죠. 그래서 이상민 대표에게는 옆집 불구경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서복경 위원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옆집 불구경도 그냥 불구경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막 웃으면서 재밌어하는 그런 불구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아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혁신위의 태도는요, 친명과 비명 이제 갈라섭시다는 얘기로 제게는 보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6월 말에 귀국을 한 다음에 아직 야만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명락회동이 아직까지는 불발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낙연 쪽에서 굳이 이재명을 바삐 만날 일은 없다. 지금 어차피 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시선, 어떻게 보면 막 반윤석열 정부의 그 국민들의 시선은 이미 이재명에게서 절반 이상이 이낙연 쪽으로 향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 그만큼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런 예. 생각은 다 해요. 아, 저분이 어차피 제가 재판을 받고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뭐 다음 대수리고 뭐고 다 끝나는 거다. 정치 생명이 다 끝나는 거다. 단지 저분이 감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의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야당의 세력은, 그리고 거기 호남이 본가잖아요. 특히 호남에서는 친 이재명의 네. 이 지지표가 네. 확 떨어지고 있어요. 눈에 예, 보이듯이 예. 떨어지고 있어요. 그 뭐 여론조사하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굳이 예. 내가 이재명 대표를 서둘러면 만날 이유가 뭐가 있냐. 네. 그 명락 회동이 계속 연장이 되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당장 무슨 혁신위가요, 지금 할 일은 총선에 승리를 할 수 있는 어떤 혁신안을 내놔야 되는데 네.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왜 네. 그런지 아십니까? 그 뭔가 하면 혁신위 자체가 친명 그룹이란 말이에요. 혁신위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친명도 반명도 아닌 문자 그대로, 그리고 적어도 지도부를 압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혁신위원들이 보여야 되는데 네. 혁신위원회는 눈을 씻고 봐도 그런 분은 아무도 안 보이고 오히려 친명에 그냥 그 뭐라고 하나 복무하는 그런 그 정치계 저 현역도 아닌 조금 현역을 하고 싶어하는 네. 그럴 정도의 그 인사들로만 보이니까 경계선 어디쯤에 예. 있는? 예. 이러니까 이 혁신위가 네. 어떤 무게도 없고 권위도 없고,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파워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혁신안을 내놓으려 해도 내놓을 혁신안도 없고 또 예. 설령 혁신안이 있어서 내놓는다고 해본들 뭘 하겠어요. 네. 그 혁신안이라는 게 딱 하나인데요. 그 뭔가 하면 이재명 퇴진이란 말이에요. 그 친명계 혁신위니까 그게 안 되겠죠. 예. 지금. 예. 이재명 물러나라 이 얘기를 못 네, 하지 네. 않습니까? 예. 이러니까 혁신위는 네. 그냥 이재명을 대리하는, 이재명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예. 대신 해주는 그런 위원회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혁신위가 민주당이 돌고 있는데 보란 듯이 지난 부동산 투기 의혹 재산 신고 누락으로 출당됐던 김홍걸 의원이 지난번에 한번 시도했던 안 되고 이번에 복당됐더라고요. 예, 이번에 복당됐죠.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예. 또 혁신위는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우리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
네. 이 얘기를 제1안건으로 내놓았는데 민주당에서 그다음 의총이 딱 열렸잖아요. 그 안건으로 채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표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혁신위는 네. 뭐냐 이거예요. 그럼 예. 우리는 뭐냐 이러는데 거꾸로 우리가 말을 해야 합니다. 혁신위의 진짜 본의가 무엇이냐, 정말 체포동의안 포기냐. 그건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 연설을 하니까 그 뒷받침해 준 것이고, 만약에 체포동의안 그 앞으로 오면 다 네. 가결시켜 주겠다 이런 식의 결정이라면 그건 이재명 대표의 뜻을 정말 반하는 게 된다. 곧 올 테니까. 이게 백인동 사건이 이제 수사가 끝났단 말이에요. 검찰은 백인동 더하기 이게 상방울 대북 송금 연루까지 보태느냐 안 보태느냐, 지금 정자동은 아직까지 수사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네. 어차피 제가 보기로는 8월 초에는 아마 또 보낼 생각인데, 그러면 이럴 때 이 앞으로 민주당이 선택을 할 스탠스가 뭐냐? 네. 제가 보기로는 혁신위도 정말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김원경 혁신위원장이 출범하고 나서 2주 만에 나타나서 이제 기껏 한 것은 송영길 공격하고 그리고 이상민 의원을 공격했다. 네. 그래서 난 이건 참 어리석은 거다. 김명주 국회부장부터 사퇴하도록 하세요. 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훈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